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그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 있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건국 기념일이라든가 국왕 탄생일 등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을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경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국어 공부하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국경일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한국의 국경일. 혹시 두 분은 어떤 날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 크리스마스, 설날 네. 그때도 항상 1년마다 쉬기도 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설날. 좋아요. 마리아 씨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온 국민들 다 쉬고 또 선물 주고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날이 국경일이다. 네. 국가 밝은 날, 국가가 쉬는 날, 뭐 아. 그런 거. 빨간 날, 네. 국가가 쉬는 날, 네. 모든 사람이 쉬는 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크리스마스나 설날 이런 날들은 국가가 뭐 축하하고 즐겁고 쉬는 날이긴 하지만 국경일이기보다는 명절이나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두 분도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국경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국에서 온 엠마 씨와 한국인 희철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함께 보실까요? 희철 씨, 저 동상은 누구예요? 세종대왕 동상이에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으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세종대왕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데요? 동상 앞에 있는 저 전시물들은 모두 세종대왕의 업적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만든 것이죠. 아, 이분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어요. 그럼 한글날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10월 9일에는 국경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라카 씨, 지금 두 사람이 어디에 갔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세종대왕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세종대왕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 마리아 씨, 지금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글 만들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한글을 만드신 것이 대표적인 업적이죠. 그러면 라카 씨,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고 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했는데요. 며칠이고 무슨 날일까요? 10월 9일날 한글날로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을 했죠.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국경일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할 표현은 그래서 국경일을 기념하다입니다. 오늘의 표현, 국경일을 기념하다. 매년 10월 9일에는 국경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네, 오늘의 표현 국경일을 기념하다. 먼저 두 분께서 따라해 보실까요? 라카 씨, 국경일을 기념하다. 국경일을 기념하다. 네, 좋습니다. 마리아 씨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국경일을 기념하다. 국경일을 기념하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리을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국경일을 기념하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경일을 기념하다. 무슨 뜻일까요? 국경일을 기념하다에서 국경일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서 축하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경일을 기념하다에서 기념하다라는 뜻은 훌륭한 인물이나 특별한 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적을 기념하다, 인물을 기념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념하다를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라카 씨.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하다. 네, 회사가 생긴 지 10년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회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다.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념하다 이 동사를 변형을 좀 한번 시켜볼까요? 예를 들면 제 생일을 기념해서 친구들을 초대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마리아 씨? 내년에 결혼을 15년을 기념해서 여행을 갈 거예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결혼 15년을 기념해서 여행을 갈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념하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도 있지만은 축하할 만한 일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날인 거죠. 기념일. 대한민국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이 있겠죠. 또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카 씨 어떤 날이 있을까요? 신봉이 날, 식목의 날, 신봉의 네. 날, 성년날, 성년의 날, 성년의 날. 네, 식목일이라고 하고 성년의 날이라고 하죠. 성년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학생들 성인 된다고 성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년의 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씨는 어떤 날 알고 계세요? 개교기념날.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이 어떤 날이죠? 학교의 생일이요. 학교의 생일.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생긴 날이죠. 네. 그러면 이 기념하다, 기념일에 사용된 단어 기념을 이용해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라카 씨? 기념품, 기념품. 네, 기념하는 물품이죠. 네, 그래서 기념품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 사진 찍는 거, 기념사진. 사진. 기념사진, 결혼사진 같은 기념하는 사진을 기념사진이라고 하죠. 마리아 씨는요? 기념식도 있어요. 기념이 되는 날, 어떤 특별한 식을 할 때 기념식이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기념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확장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그리고 한글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경일이죠.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즉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알린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두 분께서도 한글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먼저 라카 씨. 예, 저는 예전에 한국어 배울 때 학교에서 축제에서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알고 있어요. 한글 누가 만든지, 아니 한글날 언제인지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마리아 씨. 네, 저는 처음에 들어보는 거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저는 라카 씨처럼 학교는 안 다녀봤고 아이들이랑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살짝 듣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준비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랑 글짓기도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림도 그릴 때도 있었고. 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대한민국 국경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때 한글날을 배우셨군요. 어떤 날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문 밖에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 길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기. 통틀어서 인도의 기, 우즈베키스탄의 기, 네, 이 깃발. 한 나라의 깃발을 뭐라고 할까요?
국기? 국기.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보실까요? 국기. 국기. 네. 극기가 아니라 입을 쭉 내밀고 국기. 국기. 그렇습니다. 국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태극기, 네, 태극기. 태국기, 네, 태극기. 아 태극기.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기 아니고 네, 국기 태국기. 아니고 극기. 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 볼 때나 국경일에 태극기 걸린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5시에 태극기를 개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두 분께서 이 태극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다음 중 올바른 태극기를 고르세요. 네, 그러면 어떤 태극기가 바르게 그려져 있는지 한번 골라볼게요. 이번 문제는 두 분이 좀 상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제가 제일 헷갈린 거는 빨간색이 위에 앞에 아래인지 위가 맞아요. 빨간색이 위에 빨간색이 위에, 파란색이 밑에. 밑에. 땅, 위는 하늘. 해. 해. 그러면 막대기는 봐봐. 1번, 2번한 3번. 1번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막대기라기보다는 건곤감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충 상의를 하셨으니까 하나, 둘, 셋에 두 분께서 함께 정답의 번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3번. 3번.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는데요. 3번이 바로 태극기를 잘 그려낸 모양입니다. 전 세계의 국기를 모아놓고 보면 유독 형태가 독특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태극기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 판넬을 좀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지요. 보시면 지금 두 분께서 상의를 잘 해주셨는데 네, 위쪽이 빨간색, 아래쪽이 푸른색이고요. 건곤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만물과 자연을 형상화한 아름답고 깊은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입니다. 네, 태극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기를 봤으니까요. 이제는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라카 씨 가지고 오셨죠? 네. 인도의 국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도의 국기는 컬러가 세 가지예요. 주황색, 흰색, 녹색. 녹색. 주황색은 용기 나온다고 해요. 흰색은 평화. 녹색은 번속. 중앙에 있는 건 뭔가요? 저기 어쇼크 자카라고요.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이 안에 그 바늘이 24개가 있어요. 네, 24시간을 의미하는 바늘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를 한번 볼까요? 짠. 네,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또 뜻이 쉽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이제 맑은 하늘 그리고 젊은 나라 그런 뜻이고 여기 딸은 어떨 때는 뭐 무슬림 나라 하는 뜻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젊은 나라 뜻이고 여기 별이 12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12주라고 뜻도 있고요. 그리고 흰색은 변화. 예. 그리고 맑은 마음 그런 뜻도 있고요. 이거는 자연이요.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하면 1년 내내 맑은 하늘과 맑은 마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민족들 다 합쳐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네요. 네, 이렇게 또 태극기뿐만 아니라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도 함께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오늘 국경일을 기념하다부터 국경일에 개항을 하는 국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학습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학습 정리. 국경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다. 기념하다. 훌륭한 인물이나 특별한 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탑을 세웠다. 기념일.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학교는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았다. 국기.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이다.